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입문서 58페이지 양도소득세. 자, 소득세 일반론부터 한번 보죠. 자,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 소득세 일반론 표현하자면은 자, 좀 정리가 필요한데 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당연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 자, 국세를 자, 소득세라고 하겠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 뭐 법인의 소득에도 과세된 세금인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는 우리 출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과세는 국세에 초점을 두는데 그래서 자, 개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소득세 사용한 용어는 국세 기본법의 그러니까 기본 틀을 지난주 정리해봤죠. 그 기본 틀에 의해서 소득세 사용한 용어가 몇 개 있는데 핵심은 자, 개인의 소득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자, 구분해서 자, 정리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자, 이럴 경우에 자, 거주자에 대해서 용어의 첫 번째, 두 번째 비거주자가 나와 있죠. 그럴 때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자, 183일 자,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그래서 183일도 2015년도 자, 개정 내용이죠. 그래서 거주자를 판정할 때 1년이 아닙니다. 자, 183일 이상 자, 우리가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리가 돼서 이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리하는데 이건 기본 판정입니다. 거주자 판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 자, 중개사 시험 주면 입장에서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리하시면 되죠. 한편 내국법인과 애국법인이 있는데 당연히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법인세법에 따른 애국법인을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종합소득 범위 등의 우리 출제 범위에 사업소득 등을 정리할 때 사업자가 나오는데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세에서 개인의 소득의 과세가 되므로 과세 대상 소득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상 소득, 소득세 과세상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되는데 자, 이 소득의 자, 범위를 보면서도 가장 우리 부동산세 핵심이 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 소득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종합과세에서 만든 소득이 종합소득이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에서 만든 소득을 자,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가볍게 세액을 무겁게 부과하려고 분류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뭐 참고로 과세 체계에 분리과세 체계도 있습니다. 원천 징수 등의 분리과세. 그런데 이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는 일명 육공주가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소득, 연금소득, 소득, 여섯 번째 기타 소득으로 자,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종합소득 범위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의 범위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출제 범위가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종합소득 등은 소득이 많이 보여져서 이 종합소득 등은 열고지 방식, 소득세법의 열거, 그래서 열고지 방식에 따라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일부 이자라든가 배당소득은 포괄주의 개념도 있지만은 기본은 열고지 방식에서 과세가 되어지죠. 한편 이 종합소득 소득의 이자라든가 배당 등의 자 소득의 근원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소득 원천설, 소득 원천설 입장에서 과세가 되는데 자 이 양도소득은 소득 원천설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설,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설이 아니라 순자산, 순자산은 자본의 의미인데 자본이 늘었다는 개념으로서 자본 이득을 포괄해 과세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런 소득세는 기간과세, 기간과세 국세로서 과세 기간에 자,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국세 기본법상의 용어를 정리할 때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표준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정리하는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거. 1년. 그래서 1년 단위로 과세 기간이 나오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 그러나 이 과세 기간의 외외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든가 출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이렇게 산정되는 외외적이 있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기본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금 조세 우리가 국세에 소득세 일반론에 좀 바탕을 깔아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자 봉쇄인데 양도소득세는 줄임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 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듯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서 가장 핵심 부동세로 우리가 줄여서 양도세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이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일까? 개념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양도세는 소득세니까 개인이 열거된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을 팔아야겠죠. 양도를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를 양도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소득세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열거된 대상을 확인하겠지만 이 대상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양도 팔아야겠죠. 양도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위세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그래서 양도는 행위에 따라서 흐름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유통세, 그 양도소득세는 인적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인세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니까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싸겠죠. 양도소득의 과세가 되는데 이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의미가 된 겁니다. 양도차익, 파는 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로서 양도차익 하면은 양도가액, 파는 가액이죠.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양도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 양도소득세 정리하면서 역시 입문과정이지만 양도차익의 이 과정은 100% 숙지하시면 기본서 과정 하면서 아마 정리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에 대한 국세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고납세제도에 대한 국세인데 이 신고가 예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양도세 특징. 그래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납세 제도가 나오면 예정신고 나쁜지 확정신고 나쁜지도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과세는 국세로서 자, 지방세는 세무 구분이지만 국세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양도세는 국세로서 소득세니까 당연히 보통세에 직접세에 해당이 되는 국세가 되죠. 보통세, 직접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란 이와 같이 대상을 양도를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로서 이런 정의의 특징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팩토링이라고 하는 양도가 무엇일까? 양도.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그래서 자, 양도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유상이전을 항상 핵심으로. 그러면 유상이전이란 경제적 반대의 급부가 수반되어 이전되는 것을 유상이전이라고 그래서 자, 사실상 이전이 양도인데 그럼 역으로 말하면 무상이전, 상속 증여 등에 의한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유상 이전의 양도의 그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양도 형태란 것은 양도에 해당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개념서 제시하고 있지만 매도라든가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이 양도 형태의 핵심이 되는데 그래서 매도는 매매에 의한 매도자, 쌍방 교환은 쌍방, 자, 우리가 각자가 쌍방 모두가 있는 유상계의 형태가 되니까 법인은 현물 출자가 대비 유상이전의 형태로 양도되는데 이 형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대물변제라든가 부담부 증여 등이 양도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빚을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거나 자, 부담부 증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 등은 더 핵심으로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 산정도 별도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양도 형태 등도 정리가 돼야겠죠. 역으로 이제 이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전 때대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양도담보, 채무를 변제하기는 목적물로 넘기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자, 한편, 자, 개발법 등에 따른, 자, 지목지번. 지목이라든가 지번. 자, 지목지번이 변경이 된다거나, 특히 보류지, 채비지를 포함한 보류지로 충당된 땅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신설된 토지 경계를 변경하게 하여, 자, 교환할 경우가 있겠다. 이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 경계를 변경하게 하여 교환할 경우에 양도지 않는다 등 많이 있지만, 자, 이 내용은 2015년도 또 신설 규정으로 여러분이 공간법도 따지고 그랬지만 이와 같이 양도로 보는 양도 형태 있는 반면에 양도로 보지 않는 형태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의 개념의 양도 형태와 양도로 보지 않은 게 큰 틀을 좀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런 양도는 과세 대상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대상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양도 취득 시기가 한번 볼 수 있네요. 자, 어차피 팔아야기 때문에서 교화 입문서 과정에 62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양도소득세는, 자, 팔 때 내는 세금이니까 양도 시기만 알면 되는데 취득 시기를 함께 고려하죠.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자, 취득했던 부동산 등을 양도 팔겠죠. 그래서 자, 이 양도일의 금액하고 취득한 날의 금액을, 자, 비교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겠죠. 기본으로. 그래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양도일하고 취득일을 함께 고려가 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만 영향 미친 게 뭐냐면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라든가 세일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양도 취득 시기에 있어서 틀 잡아서 정리가 필요하는데, 따라서 이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자,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이 양도 취득 시기 되는데, 대금은 대가로 깨끗이 다, 자, 주고받은 날이죠.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적으로 양도 취해되기 때문에, 네, 자, 매매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 약정이 있겠죠. 잔금 약정은 원칙인 취양도시를 따질 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실제로 잔금 지급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던 늦게 받을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서 양도 취득 시를 따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칙이 있다면 외외가 있겠죠. 자, 그럼 외외적으로 등기, 등록, 접수일, 등기, 등록, 접수일이 있는데, 그럼 등기, 접수일을
취득 양도식으로 보는 경우는 원칙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데, 자, 역시 입문에서 하나만 잠깐 주의할 건 있죠. 그러면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등기 접수일로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 그렇죠. 실제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상에 잔금이 약정이 있을 텐데 양도세 취득 양도시일 딸 때는 계약상 잔금 약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과 외외를 명확히 구분해서 한 번 다시 계약상 잔금징 약정과는 취득 양도시를 고려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이 예외적인 의미도 되지만은 특수한 거래 형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라 할지라도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이 있죠. 뭐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세나서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겁니다.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자, 암기틀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걸 좀 확인했을 때도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취득 양도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 인도일 인, 사용수인 사. 그래서 소인사죠. 소인사나 사는 절사 생각해서 소림사로 생각하면 소림사에는 스님정시소 소림사 증, 소림 상당히 오래됐죠. 소림사 증 빠른 날 이렇게 정리하면 장기 할부 좋은 경우 할부금 수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소인사 중 빠른 날 이런 식으로 자가건설, 건축물, 상속, 증여받은 자산 등에 대한 양수인을 고려가 되겠다. 하나만 더 한다면은 이런 취득 양도 시기에 있어서는 취득한 날은 과거죠. 너무 오래전에 취득했던 그 시기를 따질 때 차액 산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취득 시기에 의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취득날 나오는 건 이 의제 취득일이 1985년 1월 1일하고 86년 1월 1일로 구분이 된다는 것만 그래서 84년 10여 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은 85년 1월 1일, 85년 13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86년 1월 1일로 의제 취득일의 개념을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그래서 실제 취득이 있지만은 법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잡는 의제 취득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는 원칙과 외외 그리고 특수한 경우 등에 대한 구분해 가면서 정리해서 뭐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먼거번대로 기본서 과정할 때 정리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런 양수에서 펴봤는데 그래도 팔아서 대상을 팔아야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상을 당연히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의 범위. 이 범위가 자,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자, 저는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렇게 구분 열거가 되어 있는데 뭐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가지를 둘러 뻗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에 따른 소득이 대상.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등의 등기가 포인트인데, 이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가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정의인데,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과 무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전세권은 혹이 없다는 걸 강조하죠. 그 말은 지상권 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3번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된 소득. 자, 네 번째는 기타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 기타 자산 하면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 자,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이용회원권, 이용회원권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법인 주식의 양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자산의 의미는 특히 사업용 고정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뭐 골프 회원권 등이 대상 소득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16년부터 적용이 되죠. 2015년도에 개정이 됐던 신설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양도수의 범위에 파생상품, 먼저 부동산 쪽이 아니죠. 우리가 자, 아마 많이 들었으면 200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런 경험을 들었을 때 선물이라든가 옵션 등을 우리가 파생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파생상품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대상 소득이 된다. 그래서 양도인 대상보험에서는 번호를 꼭 부여하면서 1번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 5번 파생상품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소득을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가 되는데, 이런 대상을 양도한다 할지라도 자,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럼 비과세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내면 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의 비과세 규정. 자, 우리 입문서 64페이지에 틀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언급한 대로 이 비과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범위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듯이 비과세 양도소득도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자, 1번, 2번, 자, 3번으로 크게 이렇게 열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산 선고로 발생한 소득, 두 번째는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핵심은 주택과 그의 부속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럴 때 파산 선고, 파산법엔 개인이 손든 상태죠.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농지의 교환과 분합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 대상 범위가 되는데 주의할 것은 농지 대토가 아니다. 농지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을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비과세는 농지 교환도 그 비과세,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에 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상이 된다는 이런 가액적인 요건 등을 고려되는데 지금은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세 범위가 된다는 틀이 중요하죠. 들어오는 게 그런 제금으로 세 번째 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범위가 핵심이었죠. 이 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크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비과세 규정으로서 우리가 법률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1세대 1주택과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과세 양도세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이런 들 같죠.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것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숫자를 보니까 2라고 2가 보이죠. 이 세 숫자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2가 되죠. 우리가 전화번호부에 112는 범죄신고번호죠. 그래서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틀은 범죄신고 112 이렇게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1세대 요건, 1주택 요건, 보유기간 요건이 있는데 1세대 요건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더라.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원칙적으로 1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외외적으로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그래서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마음 아프게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을 경우라도 1세대로 보는 이 틀 좀 잡아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은 국내에 있는 1주택이겠죠? 국내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에 부속 토지, 딸린 토지도 함께 팔므로써 비과세인데 이 딸린 토지에 대해서는 철벽이 있다. 토시적 안에 있는 집은 정착 면적의 5배, 밖에 있는 정착 10배 범위에서 비과세 범위가 되는데 그래서 5배, 10배 범위를 절대 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주택에 있어서 우리 과정적인 공부하면서 주거와 주거 외형도로 사용되는 겸용주택의 판정이나 비과세 대상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등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겸용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는데 저는 겸용주택 판정의 부분 그다음에 고가주택은 1주택의 양도라 할지라도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된 주택을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의 합이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정리할 때 앞으로 고가주택이니까 9억이죠. 9억을 붙이면 고가구가 되죠. 오래된 가구 이렇게 고가구를 이렇게 구분하면 제가 인문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방세법상 고급 주택이 있잖아요. 고급 6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고급 6, 육질이 좋은 고기, 고가구, 오래된 가구 이렇게 겸용세 판정이라든가 고가의 범위 등은 확실히 잡아놔야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 주택에 대한 규정에서 일하고 일은 잘 보이죠. 그런데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년 이상. 그랬을 때 이 보유기간은 거주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집을 사서 파는 날까지 2년 이상을 따지는 거지 그 산 집에서 얼마나 거주했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거주 기간을 요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보유 기간을 따지는 거지 거주는 필요 없다. 그래서 사서 판 날까지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좀 어려운데 이 보유기간 2년인데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보유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수용되는 경우 인천광서 이민 가려고 빠이빠이 할 때 이민 국외 거주를 필요해서 취학이나 해외 근무로 갔을 때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약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등은 보유기한 제한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개념적으로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2년 미만일지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제한받지 아니한 규정으로서 건설 임대주택 수용되는 경우 이민 갈 경우 등에서는 제한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좀 해주시면 물론 또 이야기지만 이게 기본서 과정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겠죠. 여기에 조금 그림도 그려가면서 도식화해 가면서 관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비과세 규정이 112라는 범죄 신고의 틀이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겠죠. 그런데 우리 법률에
1세대,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그 점을 법령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라고 규정했다. 특례. 특별히 정해오죠. 이때 있어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는 한 세대가 2주택,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그 중에 한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된 규정을 특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 특례인데 첫 번째 거주 이전. 이전을 위해서 2집이 됐다거나 상속으로 2집이 됐다거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2집이 됐다거나 혼인함으로써 2집이 됐다거나 지정 문화재 주택 소위로 2집이 됐다거나 농어촌 주택 소위로 2집이 된다거나 지방주택 소위로 2집이 된다거나 장기 임대주택 소위로 2집된 경우들 특례 규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속으로 2집된 경우, 봉양으로 2집, 혼인함으로써 2집 등을 지금 기본 틀을 한번 언급하고 있죠. 이와같은 특례 규정은요, 그 특례의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특례 요건 등을 한번 확인하는 점에서 우리 실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주 이전이 있죠. 이사하려고 지금 한 집 삼으로 2집이 됐을 때, 자, 그런 경우에 특례 요건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 위쪽 화살표가 종전집이다. 자, 그러면 종전집을 취득을 했어. 그래서, 자, 보유하다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종전집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새로운 집을 취득함으로써 2채가 됐다. 그 말. 그래서 종전집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집을 취득함으로 2채가 됐을 때 일시적인 거주 이전에서 2집이 된 경우니까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자, 당연히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팔아야만 특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특례 요건은 새로운 집,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만 팔면 되는 게 아니라 종전주택의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충족,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돼서 이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 특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세대 한 주택으로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뭐 거주 이전만 한번 틀을 잡았지만은 상소로 2집된 경우, 봉양, 혼인 등에 대한 특례 요건이 있거든요. 이런 요건은 시험에 자주 보이니까 또한 시험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 한번 좀 관심을 두시면 뭐 시험 쪽도 물론 중요하고 생활하면서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만 정리하시면 좀 더 쉽게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특례까지 통해서 한번 정리해 줄 거. 다음 시간 이문 마지막 시간에 그 양도세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계산 구조를 통해서 한번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